정부가 45년 동안 꺼져 있었던 연평도 등대를 다시 점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난 1960년 설치된 연평도 등대는 불빛이 간첩의 해상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1974년 1월부터 점등을 중지해 왔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9.19 남북 합의에 따라서 평화수역이 이미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연평도 등대 켜자라고 나선 겁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놓고 미사일인가 아닌가를 5일째 분석 중인 상황에서 게다가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대 키는 일이 뭐가 그리 급하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천항과 북한 해주 남포항을 잇는 항로가 개설되면 길목에 있는 연평도 등대가 선박의 안전 운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 시점에서 과연 연평도에 등대를 키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요 등대, 연평도 등대가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이 또 현역이셨을 때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등대 켜라. 그때 당시 국방부에서는 안 킨다. 그래서 결론이 안 키는 거였죠. 예. 그때 당시는 안 키는 것으로 됐죠. 실제적으로 이제 서해 평화 구역을 하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남한사에서 모자라는 게 사실은 모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하면서 남한한테 큰 이제 생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부가 인천에서 강화를 잇고 해주까지 가는 그런 도로도 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적인 한 단계 한 단계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 비핵화가 천명됐을 때 그 뒤에 사실은 해로도 열리고 도로도 열려서 실제적으로 어떤 남북의 어떤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 전체가 좀 합의하는 수준에서 시의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금 좀 의문스러운 게 박정화 대변인 그 인천항과 북한의 해주항을 잇는 항로가 개설됐을 때 연평도 등대를 키면 선박이 안전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등대를 켜는 건데 지금 분위기 되면 뭐 인천항, 해주항 뭐 연결 요원한 일일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켜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평양선언에 부속된 9.19 군사합의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기 평화수역이 되고 뭐 하는 것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만 먼저 나서서 모든 거를 뒤에 이제 다 뭐 해서 없앴죠, 정리했죠, 무슨 판전 만남의 집도 우리만 열었죠. 지금 연평도에서 개머리 해안까지 사실은 20km밖에 되지 않아요. 네. 20km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개머리 안에 북한은 아직도 장사정포 이렇게 구멍 해안포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만 다 무장 해제하고 사실은 거기다 등대 켠다는 거는 좌표 설정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등대가 딱 켜면 저기가 어디구나를 딱 보이게 한다. 그럼요. 우리 연평도 포격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밤에도 불 환하게 켜져 있으면 저기만 보고 그냥 쏘면은 그게 연평도가 되는 건데 왜 저런 일들 이렇게 먼저 나서서 그것도 군이 먼저 나서서 급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날 얼마 전에 이거 등대 점등식도 있었는데 초청된 사람들 그래서 불편해서 그런지 거의 가지도 않았답니다. 왜 이런 일들 군이 나서서 먼저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전 일이 한번 생각나요. 우리 많이 잊혀졌지만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애기등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하잖아요.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하는데 북한이 오히려 그 건에 대해서는 막 협박을 해서 사실은 우리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없어졌어요. 예. 우리 저런 거 켜놓으면 우리가 그냥 포격을 하겠다고. 근데 그 등은 없어지고 여기 연평도에 좌표 찍어주는 등은 생기고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결국에는 국방부가 계속 반대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국방부가 이거 키우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청와대, 더 나아가서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지금 여러 개가 노출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연평도 등대를 켜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연평도 표격이 있었죠. 제가 예. 그 이후로 3년 뒤쯤에 이 연평도를 취재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제가 이 북한의 개머리 해안을 찍은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희가 망원렌즈로 땡기면 포문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요. 예. 그리고 연평도를 돌아다니면 각 곳곳에 이 폭격으로 무너진 집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벽에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도 폭격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배가 이제 바람이 잔잔해야 뜨잖아요. 근데 바람이 좀 거세서 배가 못 뜨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좀 길게 있었는데 그때 밤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밤에 잠을 좀 편하게 못 잤던 얼마나 기억이 나요. 불안했겠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렇게 등대를 켜는 것이 연평도 주민들은 동의를 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그런 예. 것에 대한 의견도 반영이 됐어야 했다고 봅니다. 예, 이 연평도 폭격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북한한테 좀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등대를 켜냐 마냐의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그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